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만기 종가상에 항상 저런 케이스도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정도는 꼭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차익 매물부들이 물량이 대량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반대로 물량을 매수를 하는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큰 장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종가상으로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측에서는 물량 부분들이 약간 틀리는, 물론 이러한 포지션 자체가 단순히 현물의 매수와 매도 부분들의 포지션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선물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위적으로 누가 어디 가격선에서 맞추느냐에 따라서 파생 부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개월마다 오는 큰 장이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해외 시장에서 만기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선물 옵션 만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변동성 어느 쪽으로, 이런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움직임 자체에서도 글로벌 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요. 거기 나라의 포지션에 따라서 그건 틀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 와중에 이제 오늘 새벽에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세제 개편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반대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내용을 반대를 한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 반대 부분 나왔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엘리바마 상원 선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기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이번에 엘리바마 상원 재선거 부분들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26일부터, 제 기억으로 26일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업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시작했을 때 이번에 상원과 하원에서 나와 있던 이 세제 개편, 결론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될 거로 보긴 합니다만은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죠.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D-9일 정도 남았나요? 회기로 따지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당 26일이 넘어갈 경우에는 민주당 승리로 인해서 상원 공화당이 과반이 플러스 1석인데 일단 한 명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한 명만 더 반대를 하게 되면 상원에서 통과가 안 돼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제 한 명이 원래 그 전에도 2명이냐 3명이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계속 상원 통과 부분들이 불안불안하고 이런 케이스 부분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반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정 부분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추가 논의 부분들이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투표로 해서 표결 부분들 붙어서 이제 상원, 하원 통과 부분 된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반대를 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부분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볼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느냐, 윈도 드레싱 부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슬슬 눈치를 보겠죠. 수급은 있어요. 수급은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형 펀드 어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한 1000억 계속적으로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수급 동향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한다 하면 외국인은 한 200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코스피 쪽에서. 근데 거래소 쪽에서 기관이 거의 1조 가까운 9천억대, 9,700억 정도를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주식형 펀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산타가 이제까지 외국인이었다면 이 기관 쪽이 산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미진한, 약간 미숙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제 지금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저녁에 기자 폭행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좀 됐죠. 내용하고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심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중 FTA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어제 한국과 중국의 수소차 관련된 몇 개 MOU 부분들이 진행되긴 했는데
사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조금 마이너스라는 요건 부분들이 제 이슈가 재부각 부분들이 좀 됐다라는 얘기 드리고 FCC라고 미국의 망 중립성이 드디어 폐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아직 영향 부분도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게 망 중립성이 폐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문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국제유가는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살짝 반등 부분 나왔고, 지금 우리가 이 1월달까지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 진행이 됐고, 세제 개편한 부분들은 퀘스천, 그리고 이제 1월달까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3 정도 해서 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고,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나왔는데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코스피 쪽에서는 수급이 기관 쪽에서 양호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어제 이 종가상 쌍용양이하고 KCC가 어제 보면 그 매물 폭탄 부분도 집중적으로 맞았어요. 그 종목군들은 아마도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 당연히 나오겠죠. 의도 없이 쌍용양이가 거의 20% 정도 하락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제 급락폭이 나왔던 종목군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11월, 12월 달에 포커스하는 부분들은, 자, 오늘 이제 스몰러시온 통신 만기 부분도 해외 쪽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세제 개편 반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뭡니까? 관망 부분들 하겠죠. 22쪽에서도 뭐 금리 동결을 했는데, 22는 별로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부분은 개별 종목군 모멘텀. 예를 들자면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한용 수소차 관련된 협력,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레노버라게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쪽에 페달 부분들 계속 밟고 있고, 50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어제 그 밤늦게 게임 관련된 소리 없이 조용조용 올라가고 있는 게임 관련된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사전 예약이 200만 돌파 부분들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정말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글로벌 런칭 부분들에서 경험이 지금 쌓이고 축적되면 내공이 더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모집 속도의 눈길 부분들을 하고, 이 게임주들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똘똘똘 뭉치다 보니까 조선 기계 이 부분보다, 그리고 시총 40조에 근접하는 어떤 유력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 부분들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잠깐만요. 내년에 이제 전기차, 드론, 로봇, IoT가 상당히 많이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1월달, 2월달 정도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도 신규 상장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두시고, 어제 뭐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반등폭 부분들, M&A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길리어드는 바이오 쪽하고 제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그 내용들에 따라서. 그걸로 해서 최근에 반등 부분이 나왔는데, 임상 시험 자체가 조금 지연된다는 그런 내용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가스 대란, 지금 중국이 석유 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석탄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생산, 전력 생산 부분들이 거의 메인인데, 이걸 너무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가스로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날씨도 추운데 그쪽에도 데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 부분은 아침 브리핑 부분에는 시간이 좀 다소 촉박하니까 별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구애를 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플러스 꼽살이 끼어 있는 일본과까지의 관계 부분 한번 얘기를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의원의 과반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간당간당해요. 그쵸?
26일 정도 되면 그 상원의 과반 인원수가 플러스 한 석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두 석이에요. 그래서 3명이 거부를 하면 상원의 그 안 자체가 거부가 되는데, 이제 다음 주 크리스마스 지나고부터는 이제 두 석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몇몇 조항 부분들을 바꿔달라는 걸로 반대 의견 부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표결되기 전까지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논의 부분들이 당연히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 없잖아요. 있죠.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독소 조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미국에 투자를 해 있는 기업들 중에 자재 부분들을 해외에서 물건을 갖다 쓸 경우에는 뭐 관세를 더 부과를 한다는 거, 이런 독소 조항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개였는데 하나가 이번에 개편안에 포함이 됐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여러 가지 계속 논의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죠. 합의 부분들 됐지만 표결 부분들 들어가기 전까지 이 논의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불확실성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방향부가 좀 많이 틀려져요. 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거기에 개편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이제 그 법인세율 자체가 21%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외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해외 송금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어떤 효과, 내년에 되느냐 내후년에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11월과 12월달 장세 부분들의 특징 부분들은 계속 종목 모멘텀 장세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코멘트가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미래전략 관련된, 그 다음 수소차, 도시재생,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도 조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2월 15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